네, 이처럼 오늘 하루 종일 뿌연 하늘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 건 물론이고요. 아마 걱정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을 텐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주 중반까지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대책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화학회 탄소문화원장을 맡고 계신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정말 눈으로만 봐도 공기질이 최악이다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미세먼지 중에서 가장 최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실내에 있는데도 예. 눈이 막 짓무르고요. 예. 목이 아프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비상저감 조치의 최저 기준보다도 3배 이상 높은 농도로 예. 지금 뭐 엿새 내일도 벌써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는 통보가 안전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엿새 이상 이렇게 계속된 경우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말씀해 주신 부분을 아마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말 그거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행인 것이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자료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보다는 이 미세먼지의 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그 서쪽 지방을 덮고 있는 띠가 많이 옅어진 걸로 보여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은데 예. 아마 내일쯤 지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그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또 꼭 중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국에다가만 책임을 미룰 수는 없지요. 지금 3월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이 미세먼지를 보더라도 예. 이게 과연 우리나라 미세먼지인지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뭐 중국발 미세먼지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합쳐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이 미세먼지가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예.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단순히 서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제주도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을 중국발하고 경유차하고 석탄 화력을 주범으로 찍고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중국하고 경유차하고 석탄 화력에 너무 집착을 하는 바람에 다른 문제들을 다 덮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꾸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중국 쪽으로 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언제나 그런 걸로 착각을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또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걸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부터 시작해서 대책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글쎄,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텐데 지금 내일까지 엿새째 계속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상황 개선에
그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노후 경유차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의 거의 한 70% 정도가 대형 트럭하고 버스들입니다. 예. 그 대형 트럭하고 버스들이 만들어내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각한데 예. 그런 것들을 놔두고 지금 뭐 노후 경유차의 일부 운행을 단속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노후 경유차의 운행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아주고 좀 이 노후 경유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부 또 영세 하신 분들입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짐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도와줘서 좀 상황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덕환 교수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